그래서 종합소득. 우리 종합소득은 외울 거예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외울 건데 종합소득은 꼭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거 왜 순서대로 외워야 되냐면 이거 나열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간혹가다 나오니까. 그래서 합쳐서 낸다 그래서 무슨 과세라고 하세요? 종합과세.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일단 금융소득. 금융소득 그러면 두 가지예요. 이자하고 뭐요? 배당. 근데 이 금융소득의 단점, 그러니까 장점은 뭐냐면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대신 이제 단점은 뭐냐면 비용으로 처리할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 세금 내야 됩니다. 100만 원 벌면은 100만 원에 대해서 세금 계산을 해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비용이라는 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자나 배당은 은행에다가 돈만 넣어 놓으면 되고 주식만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추가로 나가야 될 돈은 없죠. 그냥 머리만 쓰면 되죠. 네, 맞죠? 네. 이거를 내가 여기에다가 계속 넣어 놓을 것이냐 옮길 것이냐. 주식 같은 경우에는 팔 거냐 안 팔 거냐. 그래서 요즘에 저기 뭐냐 적금 같은 거 드실 분들 잘 알아보시면 5%대 나오고 있대요. 네. 지금 이자율이 뭐 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적금이나 예금 이자율만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무슨 이자요? 대출이자. 그래서 현재 대출이자 최고가 7%예요. 네. 근데 더 오를 예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멋모르고 최근에 저기 뭐냐 대출 받으신 분들 이거 잘못하면 박살나요. 네.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20, 30대가 5억이라는 돈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부모님한테 일단 도움을 받아. 그러면 1, 2억 정도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2, 3억은 뭐 받아야 돼요? 대출 받아야 돼요. 그러면 2, 3억을 50년짜리를 해도 한 달에 못해도 한 4, 50만 원은 이자로 나가요. 이건 최저로 계산한 거예요. 맥스로 계산하면 한 7, 80 정도 이자로 나가요. 저 아시는 분은,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아시는 분은 이자로만 200이 나가요. 근데 행복하대요. 왜냐면 본인의 꿈이 새 집 아파트에 사는 게 꿈이었대요. 그런 분은 괜찮아요. 그게 목표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사는 게 목표인 사람은 상관없는데 이걸 팔아서 돈 벌기로 한 사람들은 아마 잘못하면 피눈물 흘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빨리 로또를 사서 몇 등이 돼야 돼요? 1등이 돼야죠. 방법이 없어요. 거기 이자 보시면 뭐 예금 이자,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그 다음에 보험 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보험회사 거에서 10년이 넘으면은요 비과세예요.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 남아있는 예금 중에서 비과세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보험회사에다가 적금 같은 거 넣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 적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년 불입 10년 만기, 5년 불입 10년 만기, 10년 불입 10년 만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회사 적금에 10년 동안 묶어 놓으면은요 이자에서 세금 안 떼요. 그 대신 보험회사 거는 항상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때까지 못 버티고 사이에 해약하면 내가 가져가는 돈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험을 들 때는 항상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만기까지 내가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만 하면 무조건 보험회사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나중에 외울 건데 이자 소득이 14% 뛰거든요. 이게 소득세예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로 1.4%를 떼요. 그래서 우리 이자 받으면 몇 프로 떼요? 15.4% 띄고 받는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 적금을 들면은 이 15.4%를 안 떼요.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버틸 수 있으면 당연히 보험회사 적금이 훨씬 더 어떻죠? 좋죠. 그 대신 단점은 항상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걸 들 거냐, 은행 걸 들 거냐는 내가 그때까지 버틸 여력이 되면 무조건 보험회사 게 더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보험회사 거는 보험적인 성격도 조금씩 있기 때문에 뭐 다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조금이라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대신 단점은 이제 해약했을 때 내가 받는 금액이 어떻다? 적다. 그 대신 은행 거는 해약해도 내가 손해보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대신 단점은 뭐냐면 세금을 띄고 받는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 통장으로 들어올 때 은행에서 아예 띄고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이자는요 1원도 띱니다. 대부분 1,000원 미만은 안 띄거든요. 법에서 너무 작은 건 띄지 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자는 100원이라도 들어오면 15.4% 띄고 들어와요. 무조건.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노동력이 필요 없으니까. 국가에서 그런 쪽 관련돼서는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해요. 근데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일을 안 하고 돈 버는 게 유행이 돼버리면 현재 그게 유행 중인데 그러면 일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중소기업에 3만 명인가 5만 명이 일자리가 남아있대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 너 중소기업 가서 공장에서 일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도 중소기업을 다녀봤지만 중소기업 공장이 어떤지 뻔히 알거든요. 힘든 것도 힘든 거고 그 다음에 열악해요. 되게 위험한 작업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다니던 데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계셨었는데 몇몇 분들은 딴 데 보내달라고 막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직원 물어봤었는데 막 학교 선생님 그 나라에서 근데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월급이 세지 않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몽골 분이셨나? 어쨌든 외국 분이셨는데 몽골이었나 어쨌든 그쪽 부근이셨어요. 물어봤더니 월급이 100만 원인가 정도밖에 안 된대. 근데 우리나라 와서 공장에서 일하면 그때도 200 이상은 받아갔으니까. 막 한의원 원장님도 있었어요. 중국에서. 한의사래요. 왜 왔어요? 그랬더니 돈 많이 못 번다고. 여기에서 공장 다니는 게 훨씬 더 많이 번다고. 지금도 지금은 중국도 인건비 많이 올랐어요. 예전하고 달라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1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뭐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가, 우리 시험 볼 때, 우리 전산회계 1급하고 전산세무 2급은 무슨 회사죠? 제조회사예요. 무슨 회사라고요? 제조회사. 제조회사가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에요. 그래서 영업대금의 이익이 되려면 우리 회사가 무슨 회사여야 돼요? 은행이나 뭐 대출해주는 회사나 이런 데들은 영업대금의 이익이 돼서 14% 뛰는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뛰어요. 세금을 더 많이 띄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영업이라는 건 내가 원래 돈 빌려주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이런 회사한테 세금을 적게 띄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돈 벌어서 돈놀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띱니다. 그 부분 참고하세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그러면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단기 대여금이나 뭐 그렇죠. 단기 대여금이나 장기 대여금? 사채가 아니요, 사채는 아니에요. 사채는 네. 사채는 우리가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 이제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게 대여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뭐 직장공제 초과반환금 이런 게 있는데 실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요 424페이지 밑에 보세요. 거기 424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자소득의 수입식이라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보이세요?
원래는 이걸 외워야 돼요. 시험은 이런 걸 내요. 근데 안 외울 거예요. 왜냐면 이론 무려 2개 나와요. 네. 이게 나오긴 하는데 한 3, 4년에 한 번 정도? 그럼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나중에 그 부가세하고 소득세 공부하는 방법은요, 기출문제 위주로 보세요. 문제 위주로. 왜 그러냐면 부가세도 그렇고 소득세도 그렇고 범위는 엄청나게 넓어요. 근데 무려 몇 개 나와요? 부가세는 3개. 소득세 몇 개 나와요? 2개. 확률적으로 내가 여기를 파면 팔수록 시간 낭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만 외울 거고 나머지는 문제 위주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배점이 너무 낮잖아요. 4점짜리에다가 10시간 투자할 거 한두 시간 투자하고 배점이 높은 데에다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어때요? 확률이 높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분이 있잖아요. 찍기라고. 이론은 뭐 할 수 있어요? 모르면 찍을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실기는 찍어요? 못 찍어요? 못 찍어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425페이지에 배당. 우리가 배당을 받으려면 뭐를 갖고 있어야 되죠? 주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쪽에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배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가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장사가 잘 돼서 고맙다라고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쪽에 관심이 많냐면 일 안 하고 돈 버는 게 요즘 사람들의 목표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일하고 돈 벌고 싶어요? 일 안 하고 돈 벌고 싶어요? 당연히 일 안 하고 돈 버는 게 최고다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유튜브나 블로그나 TV에 나와서 돈 안 벌고 돈 벌 수 있습니다라고 떠들고 있는 사람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나와서 떠드는 것도 그 사람들의 뭐죠? 일이죠. 그래서 일 안 하고 돈 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거죠.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벌 거냐? 일을 적게 하고 돈을 벌 거냐? 근데 우리 목표는 일을 적게 하고 돈 버는 겁니다. 일을 안 하고 돈 벌 수 없어요. 건물주도 일해요. 머리 쓰잖아요. 머리 쓰는 것도 일이잖아요. 저 사람을 내쫓을 거냐? 보증금을 올릴 거냐? 월세를 얼마 받을 거냐? 그 다음에 만약에 공실이 있으면 공실을 어떻게 채울 거냐? 이것도 다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버냐? 일을 적게 해서 돈을 버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일을 많이 해서 돈 벌어요? 적게 해서 돈 벌어요? 적게 해서 돈 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과거부터 많은 사람들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과거보다는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많아졌죠. 네. 자신 있으시면 하십시오. 저는 못해요, 성향상. 왜냐면 저는 이런 거 하면 떨어지면 잠을 못 자요. 이런 분은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내가 만약에 주식으로 1,000만 원을 넣어놨는데 100만 원이 돼도 나는 2발 뻗고 잘 수 있어. 그런 분들은 주식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처럼 100만 원을 넣었는데 99만 원만 돼도 잠을 못 자. 이런 사람들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성향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냥 먹고만 사는 거예요. 왜냐면 투자를 못 해요. 잠을 못 자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조그만 집 하나 갖고 있었는데 월세 줬다가 진짜 두통으로 죽는 줄 알았어요. 월세 들어오신 분이 말썽 부렸어요. 그거 겪은 다음부터는 투자든 뭐든 안 해요. 아무것도. 왜냐면 한번 겪어보면 그게 장난 아니거든요. 스트레스가. 근데 저는 또 스트레스에 좀 약한 편이라. 그래서 세신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일반적인 이익 배당.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주식 하면은 장사 잘 되면 배당 줘요, 안 줘요? 주죠. 그 다음에 의의제 배당. 의의제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의의제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해요? 간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인정을 해주는데 어쨌든 배당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그냥 쭉 보시고, 얘도 시험에 나오면 얘는 여기 426페이지 보시면
저기 좀 봐주세요. 여기에 답으로 한 번인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 426페이지 일반 배당에 보시면 잉여금 처분 결의를 좀 봐주세요. 거기 있죠, 일반 배당에 426페이지 보시면. 근데 이거보다는 우리가 외울 거는요, 거기 밑에 있는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이 훨씬 더 잘 나와요. 뭐 잘 나와봤자 1년에 1년에 한두 문제 나올까 말까긴 하지만 거기 보시면 그 제가 아까 이자 14%라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자하고 배당은 14% 떼요. 몇 프로 뛴다고요? 14%.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몇 프로 떠요? 25%.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2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분리과세가 뭐냐면 세금 내면 뭐예요? 땡. 근데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해야 됩니다. 근데 2천만 원 받으시려면 통장에 얼마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2%라고만 쳐도 10억 있어야 돼요. 그 2천만 원이란 금액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2%로 봤을 때 3%라고 치면 한 7억 가까이 있으면은 얼마를 넘을 수 있어요? 2천만 원을 넘을 수 있어요. 제도 원천밀수 안 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2천만 원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원천징수 해주잖아요. 그래도 2천만 원이 안 넘으면은 그냥 그걸로 끝. 통장에 찍히는 걸로 끝나는 거고, 2천만 원이 넘으면은 이제 국세청에서 연락 와요. 5월 달에 우편물이 날라오거나 아니면은 핸드폰으로 연락 와요. 당신 돈 많이 벌었으니까 5월 달에 뭐 하라고요? 세금 신고하라고. 그러니까 전 2천만 원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아니라 이자로만. 그렇죠. 이자로만 받은 게 2천만 원. 네, 근데 이자로 2천이면은 괜찮죠. 통장에 몇 억은 있어야 돼요. 네, 못해도 3%라고 쳐도 7억이에요. 7억이어야 2,100만 원 나오니까. 1년에 2천만 원. 네, 1년에 2천만 원. 무조건 연도예요, 이거는 1년. 부럽죠? 전 한 3개월에 5천 원인가 7천 원 찍히던데. 네, 이자로. 그 다음에 427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저희가 외울 거는 요거 나중에 외워야 돼요. 이자 배당하고 비영업대금, 그 다음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요게 중요해요. 사업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돼요. 거기 진한 글씨로 돼 있어요. 중요한 것 중에 계속적이고 뭐여야 돼요? 반복적.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런 건 잘 안 내요. 농업에 보시면은 뭐 장물 배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 네. 일반적으로 농업 그러면은 식량 작물 재배업이 많잖아요. 그런 쪽에서 발생한 건 세금 안 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식량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근데 농업인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직업 중에 괜찮은 직업이라고 나오는 게 그 농업인 분들 그 자동화 관련된 거. 네. 앞으로는 사람이 이렇게 노동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로봇이나 기계 가지고 하는 게 뭐 할 거예요? 더 많아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쪽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괜찮을 거다라고 뉴스에 종종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힘들긴 하겠지만. 네. 뭐든지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 발전할 거다라고 뉴스에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뭐 이런 거 쭉 나오는데 그런 건 그렇게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별로 안 좋아하는 거는 그냥 쭉쭉쭉쭉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비과세 사업소득. 그래서 1번 보시면 농지 대여소득. 우리 농지라는 건 원래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농사 안 짓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쓸 데 있어요? 쓸 데 없어요? 쓸 데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지 사면은 몇 년 안에 농사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뭐라도 해야 돼요? 빌려라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인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고가주택은 제외인데 고가주택이 과거에는 9억이었다가 최근에 12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임대소득은 면세예요. 네, 근데 고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억 원. 그 다음에 농가부업소득, 뭐 전통주 요런 게 있는데 과거에는 잘 냈었는데 요즘엔 안 내요. 요즘에는 이쪽을 좋아하시는 분이 시험을 안 내시는지 그렇게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과거보다는. 그 다음에 거기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에서 저기에다 밑줄 쳐져 있는데 밑줄 쳐져 있는데 좀 봐주세요. 주택 임대소득에서 수익 금액이 얼마 이하인 경우요? 2천만 원 이하일 때에는 분리과세 가능해요. 분리과세가 뭐라고요? 분리과세의 뜻은 원천징수만 하면 끝이에요. 과세가 종결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원천징수라는 게 돈 주고 받을 때 못 띄는 거죠. 세금 띄는 거. 그래서 우리가 월급 받을 때마다 못 떼요. 세금 띄죠. 근데 이제 분리과세도 두 가지가 있어요. 완납적 분리과세가 있고 예납적 분리과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납적 분리과세의 가장 대표적인 게 근로소득세. 그래서 우리가 월급 받을 때마다 세금 띄고 내년 2월 달에 뭐 하죠? 연말정산 하잖아요. 왜냐면 완전히 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해서 부족하면 더 내고 많이 냈으면 뭐예요? 돌려받고. 근데 완납적 원천징수는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일용직하고 복권당첨금. 이쪽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분리과세입니다. 요번 시험에 잘하면 요거 나올 수 있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에 한번 떴거든요. 또 복권 관련돼서. 뭐가 떴냐면 어떤 분이 3등 당첨돼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죠. 복권 거기 복권방 가갖고 돈 주세요. 원래 2등 그 1등부터 3등까지는 은행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1등은 무조건 그 중앙위원회인가 지정되어 있어요. 본점으로 가야 돼요. 1등은. 2등하고 3등은 농협으로 가면 되는 거고 4등하고 5등은 복권방으로 가면 되는데 이분이 3등 걸렸는데 어디로 갔죠? 복권방을 갔죠. 복권방을 가갖고 돈 주세요 그랬더니 어머 4등 되셨네요. 그래서 5만 원만 주려고 그런 거죠. 원래 3등이면은 돈 빼고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다 욕심 부리면 아마 그 복권방 그거 될 거예요. 복권방 없어질 거예요. 그런 건 조사해갖고 어딘지 지점 파악해서 뭐 해버려요? 날려버려요. 왜냐면 그런 사람은 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이 그리고 옛날하고 달라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설마 이 종이만 들고 다녔겠어요? 사진 이미 다 찍어놨지. 그거 이미 키워를 다 확인해. 그렇죠. 다 확인도 하고 그랬대는데 그 3등을 거기에서 주는지는 모르고 간 거죠. 그렇죠. 그건 모르고 갔는데 이미 3등인 건 다 확인을 한 거죠. 수강료가 3등입니다 하고 얼마 당첨 이것까지 핸드폰을 다 확인을 했는데 복권 가져가서 몰라가지고 가져가니까 4등 됐는데요. 4등 됐네요. 이러고 그렇죠. 5만 원만 주고 나머지 먹으려고. 욕심 부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납적 원천징수는 미리 조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연말정산합니다. 결론은 다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거기 429페이지 위에 보시면 수익 금액의 3% 잘 봐주세요. 수익 금액이 몇 프로요? 3%. 그래서 일명 3.3%라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프리랜서가 3.3%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회사에 일하러 갔는데 회사에서 이러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3.3% 뛸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고용된 게 아니고 특수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명 프리랜서로.
그러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3.3%로 하시면 4대 보험 가입이 안 돼요. 내가 따로 가입해야 돼요. 그러면 회사에서 가입하는 게 쌀까요? 내가 따로 가입하는 게 쌀까요? 네, 회사에서 가입하는 게 싸죠. 그리고 내가 어떤 보호장치가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정상적인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어때요? 좋습니다. 이거는 면접 볼 때 얘기해줘야죠. 일반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면접 볼 때 얘기를 안 해줘도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법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하게 되어 있진 않아서. 근데 이야기하신 것처럼 원래는 사전 고지해 주는 게 가장 맞는 거죠. 근데 또 회사는 또 거짓말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건 정답은 없어요. 예. 회사가 매출액이 적다 그래서 나쁜 회사도 아니고 회사가 매출액이 많다 그래서 좋은 회사도 아니에요. 그건 들어가서 내가 생활을 해봐야 알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회사가 많이 번다 그래서 월급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적게 번다 그래서 월급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중소기업은 제일 중요한 게 사장님 마인드예요. 사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직원을 소중한 사람으로 보냐 아니면 직원을 일회용으로 보냐, 제가 봤을 때 그게 중요한 거지 이 회사가 무조건 크냐 작냐 그거는 대기업 관련된 얘기가 맞는 거고 중소기업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사장님의 생각, 마인드. 왜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점이 뭐냐면 대기업은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중소기업은 대표이사의 생각에 따라서 어떻게 방향이 바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즉흥적이야. 그러면 갑자기 막 A 하고 있다가 야 아니야 B로 해. 그러면 A 하다 갑자기 뭐 해야 돼요? B 해야 돼. 이런 상황이 자주 오죠. 그래서 중소기업은 사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해요. 제가 이곳저곳 여러 군데 다녀본 결과. 그리고 이런 건 없어요. 많이 버니까 많이 준다?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저 예전에 다니던 데가 사장님이 월급 1,500이거든요. 근데 넘버2가 월급이 얼마였냐면 350이었어요. 넘버1하고 넘버2하고 얼마 차이 나요? 1,000만 원 이상 차이 나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소기업은 사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 그게 1순위.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대부분 중소기업들. 그리고 운 좋으면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버는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 예전에 수업했을 때 한 분이 350인가 400 받았대요. 일 거의 안 했대요. 돌아다니든 뭐를 하든 아무도 신경 안 쓴대요. 그래서 막 할 거 없으면 차 끌고 나가고 자다 들어오고. 물어봤죠. 왜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교통사고 나서 계속 다니려고 생각했었는데 교통사고가 나갖고 입원을 한 달인가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만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회사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종종 이제 수강생분들 중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면접 보러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러냐면 일단 면접 보러 가서 회사 분위기도 좀 보라고. 회사 들어가는데 너무 더러워. 회사도 더러워. 그러면 그런 데는 안 다니는 게 좋은 거고. 그래서 기본이 뭐예요? 완벽하게 깨끗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청결은 해야죠. 그런 것도 좀 보고 사장님 마인드도 좀 보고 면접 보다 보면 조금은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저 면접 보러 갔을 때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말하시는 거거든요. 나이가 많건 적건 초면이잖아요. 초면부터 반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 그런 데는 죽어도 안 가요. 오히려 면접 보면서 되게 불성실하게 해요. 근데 더 짜증나는 건 뭔지 아세요? 불성실하게 했는데도 나오래. 그런 적도 있었어요. 진짜. 한 군데는 싸울까 하다가 그때는 이제 머리가 좀 클 때였어 갖고 아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갔었으면은 욕하고 싸웠을 건데 그때는 이제 좀 이제 그만 싸워야지 할 때 걸려갖고 그냥 면접 대충 보고 나온 적도 있었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만의 생각인데 어느 정도 알고 나서 반말해야 되지 않나? 라는 건 있어요. 약간. 그 다음에 봉사료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0%. 5%. 20%가 아니고.
이것도 나중에 외울 거예요. 세율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가장 많이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율이에요. 그래서 아까 사업소득은 몇 프로 낸다고요? 3% 내고 봉사료는 몇 프로 내요? 5% 내요. 근데 거기 보시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접대부나 뭐요? 댄서분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면서 봉사료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특이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것만 외울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의 연말정산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간편장부 대상자. 무슨 장부요? 간편장부. 우리 장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간편장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식회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간편장부라고 나오면 요렇게 보시면 돼요. 저소득. 많이 버시는 분이에요? 적게 버시는 분이에요? 적게 버는 사람은 장부를 만드는 것도 돈 들잖아요. 본인이 직접 만들 수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뭐 프로그램을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세무사 사무실에 맡긴다거나 이건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장부를 만들어라 그래서 무슨 장부라 그래요? 간편장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간편장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득이 적으신 분들. 근데 이 금액은 국가에서 기준금액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기준금액에 미달하시면 무슨 장부 쓰시면 돼요? 간편장부 쓰면 되고 그 금액을 넘으면 복식회계에 의해서 장부를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처럼 자산이 늘어나면 차변 이런 식으로 장부를 만들어서 국세청에다 뭐 하셔야 돼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 판매원 이런 분들 중에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에요? 적게 버시는 분들이에요? 예, 적게 버시는 분들은 뭐를 할 수 있다?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일정 소득이 넘어가면은 종합과세 하셔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대한민국에 보험 모집인이나 방문 판매원 분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네. 근데 그 중에 돈 많이 버시는 분이 많아요? 돈 적게 버시는 분이 많아요? 적게 버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모두 다 종합과세 하라고 하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5월 달에 세무서가 난리 나요. 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신고해야 되니까.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보험 모집인 분 중에 적게 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2월 달에 연말정산에서 뭐 해라? 끝내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분산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모두 다 5월 달에 하세요. 그러면 5월 달에 되게 많이 바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해서 분산시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430페이지. 여기에서는 용어만 알고 계시면 돼요. 한 3, 5년에 한 번씩 내시는데 거기 산입하고 불산입이라고 있어요. 산입은 인정한다. 불산입은요? 인정 안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수익금액 산입의 뜻이 뭐냐면 수익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총수익금액 불산입은 뭐예요? 수익으로 인정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 산입이라고 있거든요. 요건 비용으로 인정한다. 그 다음에 필요경비 불산입은 뭐예요?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수익 잡은 걸 세법에서 다 인정하진 않아요. 그 중에서 이제 세법에 맞춰서 요거는 인정 못 하겠어. 네, 그러면은 거기에 포함시켜야 돼요. 포함시키면 안 돼요? 포함시키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눠주는 걸 하셔야 돼요.
참고하시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안에 있는 내용까지 원래는 봐야 되는데 저희 시험에선 거기까지는 거의 안 내요. 그래서 시간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시간 없으시면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432페이지까지 보고 잠깐 쉴게요. 저희 시험에 안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복식부기 의무자랑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요즘엔 부기라고 얘기 안 해요. 뭐라 그래요? 회계라 그래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기나 회계나 큰 차이 없어요. 차이가 뭐냐면 부기는 장부 작성하는 데 목표가 좀 더 있는 거고요. 회계는 이 장부를 정보화 시키는 데 좀 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두 개를 같이 써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부기나 회계나 똑같은데 요즘에는 이 말은 최대한도로 안 쓰려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은 옛날 시험 문제는 복식부기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시험 문제에는 복식회계. 네. 근데 원래는 부기보다 회계가 더 큰 부분이에요. 왜냐면 회계 안에 부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뭐 요거는 이론적인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복식부기 의무자 보시면 금액이 대부분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정 금액 넘기면은 장부를 만드셔야 되고 일정 금액이 안 되면 간편장부 대상자라 그래서 간편장부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대료 얼마, 식대 얼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쓴다 그래서 무슨 장부라 그래요? 간편장부.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은 뭐 복리후생비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회계에 맞춰서 뭐 해야 돼요? 장부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돈 많이 벌면 돈 주고 장부 똑바로 만들어 그 얘기고 돈을 적게 벌면 간단하게 만드셔도 인정을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제대로 만드는데 뭐 드니까요? 돈 드니까. 그런 차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반에 다음 거 볼게요.